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더 해빙입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이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자기계발서들 보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러면서. 근데 이 책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해요. 간절히 바란 마음이 커질수록 불안과 걱정, 두려움이 커져서 일을 그르친다는 건데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되어 있죠.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기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반발력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나고 그 불편함이 돈을 밀어내고 무의식 중에 나는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입력하게 만드는 거죠. 문제는 사람들이 결핍의 느낌이 강할수록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에 충만하게 느끼라고 말합니다.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낀다. 이해가 언뜻 안 되죠? 자, 한 달에 우리가 1억씩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벌써 신이 나죠? 그리고 내가 이번 달에 산 거액의 휴대폰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 할부금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죠. 월 1억을 버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조차 느껴집니다. 이런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이번엔 우리 몸의 비유를 해볼게요. 의사들이나 자연주의 치료사들은 사람에게 자기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죠.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도 적당량만큼만 원하게 되어 있고요. 몸의 요구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의 종류뿐만 아니라 위장의 크기도 알게 되죠. 과식을 피할 수 있고 결국 더 건강해집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인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죠. 파도를 타듯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노를 저을 것도 없이 그저 보트를 탄 채 그 물길 위에 떠있기만 하면 돼요.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의 나를 찾아 통합시켜 나가는 여정이죠.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죠.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게 아니라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걸 기쁨으로 누릴 줄 알죠. 지금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쓰는 그 순간 해빙을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감정 에너지로 돈을 끌어당긴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아무리 작은 액수도 상관없어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괜찮아요.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죠.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게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마음입니다. 반면 가짜 부자들은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있음보다 없음에 더 집중하는 거죠. 그들에게 돈이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혹독하게 절약하고 아끼지 않으면 큰 위험에 닥칠 거라고 믿는 거죠. 가짜 부자는 돈을 언제 끊길지 모르는 물줄기처럼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변화가 느껴져요. 돈에 대한 감정이 바뀌게 된 건데요. 예전에는 돈을 쓰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곳에 가면 더 싸게 팔지도 몰라. 비슷한 물건이 집에 있는데. 기분이 이렇다 보니 돈을 쓰는 것이 좋을 리가 없었죠. 카드를 내밀고 난 후 찜찜하고 울적하기만 했죠. 하지만 해빙을 시작하자 월급에 대한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기분 좋게 쓸 돈이 있구나.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정이란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귀중한 에너지예요. 게다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고 어떤 인공지능도 표현을 모방할 뿐 실제적인 감정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감정을 잘 활용한다면 부를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 수 있죠.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많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어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감정이란 무기의 사용법을 제대로 익히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마치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것처럼요. 지금 단기적인 재정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실컷 불안해하셔도 돼요. 다만 중요한 건 불안에 빠져 목표를 이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자로 향하는 항해를 하고 있어요. 목표 지점은 당연히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배가 파도에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멀미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가 흔들리는 것도 항해의 일부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나머지 잘 가고 있는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꿨을 때 일어나죠. 그렇게 발버둥 칠수록 배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풍랑에 휩쓸리게만 될 뿐 원래 목적지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지금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불안을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이 실컷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도록 두고 영혼이 이끄는 대로 편안함을 따라 행동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팁을 제시했는데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을 많이 쓰죠. 여가 시간에도 TV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감정을 낭비하죠. 그렇게 되면 필요 이상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 쉬워요.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목욕을 해도 좋고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도 좋아요. 책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도 좋고요. 오직 자신을 돌아보는데 약간의 시간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걸 얻는 거죠.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죠. 덧셈이 되는 게 아닙니다. 0이라는 숫자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죠. 아무것도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해빙의 파워를 가장 확실하게 증폭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있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나를 채우고 넘쳐서 상생의 마음이 되는 건데요. 좋은 인연에 투자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처럼 있음을 확실하게 새기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부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1991년 빌 게이츠는 어머니의 소개로 워런 버핏을 만났어요. 운명적인 그 만남에 대해서 빌 게이츠는 이렇게 회상했어요. 사실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2시간 안에 회사를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워런 버핏과 만나자마자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들었다. 사실 빌 게이츠가 기부에 눈을 뜬 건 버핏의 영향이었는데요. 2000년 게이츠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재단을 설립하고 2006년 버핏은 자신의 주식 85%를 이 재단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상생을 한 이후 두 부자의 재산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게이츠의 재산은 500억 달러에서 965억 달러, 버핏은 420억 달러에서 825억 달러로 뛰었습니다. 상생이 그들에게 더 큰 행운을 불러온 거죠. 평상시 우리의 눈은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 눈을 나 자신에게 돌릴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스스로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의 명언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책 추천을 마칩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일 뿐이다. 남들이 내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게 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내는 것이다.